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신고했겠지. 누군가는 이미 달려갔겠지.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 전부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냉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도 돕지 않는지 그 심리와 뇌의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964년 3월 뉴욕 퀸스 지역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칼에 찔렸습니다. 그녀는 30분 넘게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변에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제 목격자 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사회심리학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보고만 있었을까?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두 명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존 달리와 빕 라타네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68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를 방에 혼자 앉힙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누군가 발작을 일으킨 것 같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방에 혼자 있던 참가자 중 85%가 즉시 밖으로 나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방 안에 다른 사람 4명이 더 있으면 도움을 구한 비율은 31%로 떨어졌습니다. 85%에서 31%, 사람이 4명만 늘었을 뿐인데 도움 행동이 절반 넘게 사라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3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임 분산입니다. 나 말고도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이 생각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10명이 있으면 내 책임은 10분의 1처럼 느껴지고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처럼 느껴집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한 적도 없는데 뇌는 자동으로 책임을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다원적 무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옆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 별일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도 나를 보고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무반응을 근거로 삼아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달리와 라타네가 한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방에 앉아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혼자 있는 참가자는 75%가 6분 안에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무시하도록 지시받은 사람 2명을 옆에 앉히자 신고율은 10%로 떨어졌습니다. 옆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뇌가 판단한 겁니다. 세 번째, 평가 우려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버하는 사람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도와주려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특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 나의 행동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강해집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책임 분산이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를 만들고, 다원적 무지가 별일 아닌가 보다를 만들고, 평가 우려가 괜히 나섰다가를 만듭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착한 사람도, 용감한 사람도, 정의감 있는 사람도 얼어붙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반응을 억제합니다. 2014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호르텐시우스와 더 겔더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촬영했습니다. 참가자에게 누군가 위험에 처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변 목격자 수를 바꿔가며 뇌 반응을 관찰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많아질수록 뇌의 내측 전두엽과 전운동피질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내측 전두엽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억제되면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감정적 신호가 약해집니다. 전운동피질은 몸을 움직이기 전에 행동을 계획하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억제되면 가서 도와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뇌가 공감 회로와 행동 회로를 동시에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편도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영역인데 목격자가 많아지면 편도체의 반응도 줄어듭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뇌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인 10명 중 7명, 정확히 72.8%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목격률이 6.1%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목격은 늘었지만 개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방관자 효과는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관자 효과에는 성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듀크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47대 주의 심정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졌을 때 주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줄 확률이 남성보다 14% 낮았습니다. 같은 심정지인데 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움받을 확률이 달라진 겁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뇌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2019년 콜로라도 대학과 미국 심장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88명에게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40%가 가슴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도 29.3%가 같은 우려를 표했지만 남성 쪽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8년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로 여성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법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평가 우려가 생존의 문제보다 앞서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속적으로 교육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자를 보호하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 압박은 의료 행위이지 접촉이 아니라는 것. 이런 인식이 퍼져야 방관자 효과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는 신고했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둘,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다. 셋,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히 나서면 피해를 볼까봐 멈춘 적이 있다. 넷, 도움을 줬다가 오해를 받거나 신고를 당할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 다섯, 온라인에서 누군가 공격받는 걸 봤는데 그냥 스크롤을 내린 적이 있다. 3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도 방관자 효과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것, 그리고 알고 난 후에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처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인을 지목하세요. 거기 빨간 모자 쓰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요청하면 책임 분산이 깨집니다. 내가 지목당하면 더 이상 누군가가 하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위기 상황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OD 개입법을 기억하세요. 이건 Right to Be라는 단체에서 만든 방관자 개입 모델입니다. 디렉트, 직접 개입하는 것. 디스트랙트, 상황을 전환시켜서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 델리게이트, 주변에 더 적합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딜레이, 상황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다큐멘트, 상황을 기록하는 것. 5가지 중 나에게 맞는 방법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꼭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방관자 효과의 고리를 끊습니다. 세 번째, 인지적 공감 훈련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만약 저기 쓰러진 사람이 나라면 이라고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내측 전두엽의 공감 회로를 다시 켭니다. 뇌가 자동으로 건 브레이크를 인지적으로 풀어주는 훈련입니다. 반복할수록 위기 상황에서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냉혈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 분산, 다원적 무지, 평가 우려라는 3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뇌의 내측 전두엽, 전운동 피질, 편도체가 공감과 행동을 억제합니다. 성별에 따른 오해와 두려움은 이 효과를 더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특정인 지목, OD 개입법, 인지적 공감 훈련으로 뇌의 브레이크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되지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심리 현미경이었습니다.